안녕하십니까. JMC 기업 분석입니다. 오늘은 신흥 SEC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오랜만에 흥미로운 기업을 발견해서 오늘 공부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전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수익이 났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총 열 몇 개 업체를 올렸는데, 제가 업로드한 날짜에 만약 100만 원씩 넣었다, 적립식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총 수익이 25.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3%인 것 대비 21% 초과 수익을 냈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흥 SEC는 2차 전지 관련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CID, 그다음에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2차 전지에서 핵심 안전 장치인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 주차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제품에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년 무척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매년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PER, PBR 같은 가치 지표로 봤을 때도 다른 2차 전지 섹터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김기린님, 그다음에 최하봉님 이 두 분께서 최대 주주셨는데 다 관련 분들입니다. 최대 주주셨는데 최근에 김기린님께서 모든 주식을 양도를 하고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가 무엇을 만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걸로 인해서 원형, 각형에 들어가는 안전장치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2차 전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IT 디바이스, 기타 물품까지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수요가 있습니다. 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중대형 각형이 60%, 그 다음에 CID에 관련된 게 22%, 이 두 개 제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법인이 4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서 전체 매출액의 한 5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헝가리 법인이 매출이 높고 이익도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이 헝가리 법인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그 다음에 원형 CID 이 두 개의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물질이라든지 충격, 과충전으로부터 보호하며 전류 차단, 그다음에 내부 압력 배출을 함으로써 이 배터리 셀이 폭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삼성 SDI가 주요 매출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얼마인지 말씀을 안 드렸죠. 삼성 SDI의 비중이 무려 95%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흥 SEC는 삼성 SDI를 무조건 따라가겠구나. 삼성 SDI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신흥 SEC도 같이 늘어나겠구나. 꼭히 전기차일 필요는 없지만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에 관련된 수요가 SDI가 늘어나면은 신흥 SEC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업체를 최종 엔드 커스터머인 전기차 메이커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 비율을 보도록 할게요.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이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1년 동안 갚아야 될 돈보다 1년 동안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얼마만큼 있냐 이걸 의미합니다. 1년 동안 갚아야 될 부채가 100이라면은
1년 동안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81%, 81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채권, 은행에서 빌린 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차입금이 대부분 내년 6월 달에 만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굳이 연장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200%가 넘었다가 최근에 한 15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성장하는 회사에서, 그것도 매년 20%, 30% 성장하는 회사에서 이 정도 부채는 흠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성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1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해자가 좀 있는 회사, 경쟁력이 있는 회사,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10에서 20%를 넘어가는, 20%를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영업이익률인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ROE라고 부르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보면은 현재 18%,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넘는 2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성장성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주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올해도 35%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이미 작년 매출액 수준으로 달성을 했죠. 손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도 우상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치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지표를 보시면은 PER 14, 그 다음에 PBR이 2.5, 2차 전지 섹터 치고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SR을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PSR이 1.2예요. 현재 1.2고 이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 이러한 속도로 매출액이 매년 20%에서 30%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3년이면은 2배가 돼요. 매출이 3년 뒤에 2배가 된다. 그러면은 3년 뒤에 과연 PSR을 얼마를 받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3년 뒤에도 똑같이 PSR 1.2를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2배가 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 대비 주가는 조금 낮다라고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3년 뒤에, 2년 뒤에 또 계속 주식이 저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이익도 계속 늘어나지만 주가는 그대로 있는 그런 종목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시자료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께서 김기리님, 김정윤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사모펀드, 세컨웨이브 유한회사 외 5인으로 다 양도를 하였습니다. 총 200만 주가 넘었고 한 주당 72,200원입니다. 현재 주식이 57,000원대, 5만원 후반대인데 이거 대비 훨씬 비싸게 매수를 하셨네요. 네,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조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 가격이 사모펀드보다는 싸다. 이 정도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이 정도의 주요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희석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유상증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환사채는 9월 말 기준, 3분기 기준으로 27만 개가 있었는데 10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5천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로 1,000억을 자금 조달을 하였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금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하였습니다. 이때의 주식은 한 주당 7만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85%까지 가액을 나중에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주식은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유통 주식수 대비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18%입니다. 이 부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30억,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330억.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700억이죠. 올해만 지금 벌써 700억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유형 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을 확인해 보니 건설 중인 자산으로 740억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형 자산의 가액을 보면은 2,610억, 전기 초에 2,610억이었다가 전기 말 3,120억, 그리고 현재 3분기 말 기준으로 거의 4천억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수합 분석입니다. 수합 분석에는 작성자의 주관적 분석이 많이 들어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매년 20-30% 성장을 하고 높은 ROE, 캐파 확장, 투자가 아주 많죠. 그리고 필수 안전장치 아이템이라는 것입니다. 고객사에서 쉽게 아이템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낮은 인지도, 회사 자체가 낮은 인지도가 있죠. 그리고 전환사채와 유상증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낮은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고객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게 약점이 되겠습니다. 기회로는요, 전기차 2차 전지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생태계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웨어러블, ESS 등 우리가 누릴 4차 산업에서 많은 부분들이 2차 전지의 수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위협으로는요, 이게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기구 아이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삼성 SDI가 이 업체를 바꾸겠다. 그러면 꼭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2차 전지의 그리고 가격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팩트입니다. 최근에 주요 원재료로 인해서 가격이 처음으로 올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알루미늄 같은 그런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대주주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신흥 SEC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매출액이 올해 3,780억, 그리고 내년에는 5천억, 내후년에는 6,200억 수준으로 매년 20-30% 사이로 성장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적정 가격을 산출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을 하였고요. 그저 공식일 뿐입니다. 참조만 하시고 이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써서 적정 가격을 구해보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매수 매도 시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는데 저도 꼭 이것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멀티플은 15를 줬다는 부분 꼭 참조하시고 12,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희석되는 주식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된다. 참조만 하십시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 직접 연락을 해서 주담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매출 비중은 95%, 그리고 삼성 SDI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중요한데요. 삼성 SDI 기준으로 봤을 때 신흥은 과연 몇 번째 회사인가? 대답은 퍼스트 업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전부 다 비상장 회사들인데요. 범천, 태화, 하나나노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제품들이 이제 기구물이라고 보여서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이제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진입 장벽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형태로 셀을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안전장치가 수요가 따로 없는 것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은 뭐냐면은 셀 단에는 파우치는 셀 단에는 없다. 하지만 팩 단위에는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흥에서 납품하는 제품들은 셀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파우치에는 이런 수요가 없겠죠. 셀하고 팩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셀이에요. 셀이고 이거를 이렇게 합쳐 놓은 게 모듈이라 그러고 이걸 전체로 이제 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형 원형 같은 경우에는 셀에도 팩에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G, SK는 이쪽으로는 매출이 일으킬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년 30%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장기 매출 계획은 따로 없고 삼성 SDI 계획에 따라서 좀 따라가는 편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삼성 SDI의 매출 성장이 얼마나 되나, 2차 전지에 관련된 매출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증권사에 제공하는 매출 가이던스 같이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이던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앞에서 봤던 삼성증권에서 예상하는 매출은 자체적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주식 처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 평소와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지도 제가 물어봤더니 애매한데 그냥 한 분이 그만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반영을 해주는 것인가, 고객사에서 반영을 해주나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3분기가 예상 대비 약간 부진했는데 이런 게 원재료 상승 영향이 있는 것인지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약간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평가 손실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도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캐파는 작년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봤대요. 하지만 각형으로는 200만 개, 원형으로는 1700만 개, 원형이 조그만 것들이다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증설되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미국 투자는 진출 계획은 없다. 아무래도 비용 문제로 인해서 자회사인 기타 다른 법인에서 납품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투자 계획은 500억에서 800억 사이,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담당자가 생각하는 장점, 단점을 여쭤봤는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아래의 질문에 꼭 답변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잘 안 올리기 때문에 구독은 하지 마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